박형준이 모가지가 날아갈 거냐 안 날아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BTS와 부산 엑스포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그 실제 팩트가 있는 기사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배우 이정재 씨와 BTS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월드 엑스포 홍보대사로 합류했는데요. 이를 두고 박형준 시장의 역할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정재 씨와 BTS 리더 RM이 박형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 멤버하고 친분으로 이미 개인 활동으로 지금 그 접어든 BTS가 정식적으로 멤버 전원이 부산 엑스포의 홍보대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사진도 보면은 약간 그 멤버들이 댓글 것 같은. 아, 그리고 그런 정장을 안 느낌이에요. 입었잖아. 네, 그런 이상한 느낌이야. 캐주얼 입고 저 자리에 저런 게 선 거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홍보대사 자리에 서면서 BTS가 저런 캐주얼한 의상을 입고 자리에 선다? 뭔가 지금 이상하고 맞지 않는 듯한 느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은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올리거든요. 거의 아래 선거 손을 유사야? 막 손을 꺾고 있어. 억지로? 이상해. 그 BTS 멤버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성민인가? 그 사람도 왔더라고요. 그 사람도 막 손을 올려. 아니 이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 약간 다른 의도로 뭐 참관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초대 손님 같은 걸로 해갖고 갑자기 현장에서 이게 확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뒤통수를 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BTS도 지금 뭔가 이용당했다라고 지금 아니 무슨 굉장히 세무조사 한다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하이브가. 아니 근데 뭐 박형진이 세무조사 빼줄 일은 없는데 지금 저런 자리에 지금 그동안 BTS가 이런 공식 행사나 이런 뭐 유엔 대사나 뭐 이런 거 어딜 가더라도 이런 수상식이나 저런 자리에 저런 식의 본인 개인 캐주얼 같은 저런 의상을 평범한 의상을 입고 참석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그건가 뭐 정식 절차를 받은 건가 그 하이브 본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니 어떻게 말을 해요? 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네. 아니라도 어떻게 말을 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물론 뭐 엑스포를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도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이브 본사에서 보도자료로 나오지 않고 뭐 관계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뭐 그와 관련된 BTS의 이 현장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마스크 다 써버리고 저렇게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이 BTS입니까? 그러니까 BTS인 줄 알지. 이거 공식 화면으로 쓸 수 있을까요? 좀 이런 이상하긴 사진 하네. 가지고. 이상하긴 하네요. 왜냐면 이정재 씨는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홍보 대사로 가는 뭐 걸맞는 사진인 거지. 저거는 뭐 저 피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정면 응시도 안 하잖아. 멤버들 같은 거. 우울해. 이 같은 거 밑에 보고 있네 아예. 우울해 있어 다들 뒤에서. 어찌됐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2025년 오사카 박람회는 강행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로고 발표가 됐는데 난 깜짝 놀랐네. 네. 이게 로고입니다. 네.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저게 뭡니까? 이게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33,000점을 응모해가지고 뽑았대요. 일단 일본 측에서 설명하기로는 물의 도시인 오사카에서 딴 푸른색과 붉은색 구체가 하나가 된 모습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딜 무서워. 봐서. 나는 저거 약간 그 방사능 표시 같기도 하고요. 방사는 물고기 아. 아니야? 방사능으로 괴물. 만들어진 괴물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어찌 보면 코로나 변형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코로나 변이야. 네, 어떻게 보더라도 네. 아름답진 않다. 너무 징그러워. 저거를 기념품 가게에서 3만 원 주고 판다고 하면 나는 절대 저것을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
그 어떻게 국민 의식이나 그 창작 의식까지도 뭔가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아서 또라이가 되는 게 아닐까요? 이거 애들한테 선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형을? 어, 이거 이건 진짜 애들 개도 운다. 안 물어갈 것 같아요, 진짜로. 애들 운다 진짜 이거. 아니, 개들한테 완구로 던져줘도 개도 안 물어갈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정재 씨와 BTS가 있다면 일본의 엑스포 캐릭터는 мя쿠. 마쿠마쿠 마- мя쿠 이름도 어렵네. 아, 마구마구. 네. мя쿠. 자, 이런 와중에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청두 유니버시티 자체를 연기했습니다. 아마 포기할 것 같아요. 어, 지금 중국 안에서 확진자들 다시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데 대한 그 위기의식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에 겪고 있는 그 9월 이후 전당대회에서의 상여민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입장이라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뭐 방역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연기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국제 대회들도 다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에 이제 올 11월 달에는 월드컵도 있고요. 이 세계적인 행사들이 이제 많이 몰려갖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네. 이거를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해갖고 개선을 한다고 열고 있는데 하나씩 둘씩 지금 다시 이 폐쇄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 이런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그 WTO 관계자들이나 여론에 의하면 이 코로나는 앞으로 20년 동안은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20년 네, WHO겠죠? 네, 뭐라 그랬어? TO라고. WHO 관계자들을 비롯한 국제보건기구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가 20년 안에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숫자가 늘고 있는데 옛날처럼 추적도 안 되는 거라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도 알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열어놓았던 이제 이미 국내도 감염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국제적인 셧다운을 실시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수준인 거예요, 현재는. 근데 백경랑 청장이 이미 국가 주도 방역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다 그랬잖아, 오늘 아침부터는. 아, 또 한대요? 국가주도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했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백경란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는 철저하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 네. 중국에서 오는 거 막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네. 지금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지금 우리도 지금 국가적 태도를 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다고 봐져요. 네. 올해 안에 지금 현재 유행하고는 BA5가 또는 켄타우루스가 얼마 정도의 확산력과 치명력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2019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백신은 늦었습니다. 이제 백신을 개발하거나 유효한 백신을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백신을 접종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천물이 이미 넘어오는 순간 우리는 백신에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자가 방역이나 치료제나 어쩌면 우리 스스로 지금 있는 위기를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현재 물론 공급망 축소 때문에 해외 교류를 줄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우리도 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일 이거를 강행을 했다 그러면 우리 도쿄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 보냈던 것처럼 또 위험 부담률을 걸고 우리 선수단을 또 대규모 파견을 했어야 될 위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앞으로 국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데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외국에 나가서 참가하는 거는 뭐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 지금 한참 유지되고 있는 축제들, 국내외 축제들이라든지 해수욕장 개장, 그리고 각종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될 전체적인 국민 이동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도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요? 대통령은 모두 축제 갔는데. 모두 지난주에. 축제는 갔는데 잼버리 축제는 취소됐죠. 자, 저는 이번에 이제 최근 감염자 관련돼서 걱정스러운 거는 예전에는 다 50세 이상이거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렸잖아요. 학생들을 통한 20대 전의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통한 감염이 확 많아졌어요. 이게 확산율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게 젊은 친구들은 활동력이 좋으니까 네. 확산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정부가 자꾸 괜찮아. 이거 감염만 높아지지. 이거 치명률도 낮고 괜찮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얘기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뉴스 속보나 관리되는 거 자막을 보시면 확산력은 높아. 하지만 뭐 감염력은 치명률이 치명률과 치명률과 증증 환자 뭐 전환율은 낮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자막을 낸단 말이야. 낮다도 아니고. 낮다도 아니고 낮을 수 있다. 왜냐면 데이터가 안 나왔거든. 모르니까. 아직은 모르니까. 근데 오미크론 이전의 원초적인 바이러스들에 의한 후유증이 지금 슬슬 보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염 이후에 후유증이 낮거나 뭐 치명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있는 변종들은 우한 바이러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변종인 거예요. 우한 바이러스가 조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변종인 거야.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썼던 오미크론 관련해서 썼던 백신이 전혀 안 먹고 있다라는 것도 국가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새로운 차원으로 코로나 22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적극적으로. 어디서도 안 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바이오주 관련한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건 공의 투명한 정부 운영 때문에 뻔히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조적으로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안심하죠.